지금까지 뜨겁게 매운맛 좀 봐라 시리즈를 통해서 매운맛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예고드린 대로 구독자분들의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맵찔이 유전자입니다. 맵찔이라는 표현은 유달리 캡사이신이라는 자극에 민감하다는 것인데요. 그 반대로 캡사이신에 둔감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캡사이신에 둔감한 사례는 가게 앞에 앉아서 겁도 없이 고추를 먹고 있는 새이였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쥐는 10마이크로몰의 캡사이신에도 길고 강렬하게 매운맛을 느끼는 반면에 닭은 100마이크로몰의 캡사이신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라는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닭도 캡사이신 농도를 300마이크로몰로 올리면 짧기는 하지만 매운맛을 느낍니다. 쥐와 닭의 매운맛에 대한 이러한 현격한 반응 차이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 차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솔로그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솔로그의 정확한 의미를 표현하는 우리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솔로그라고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오쏘와 로그라는 두 개의 의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쏘는 정확한,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직접적인 이라는 의미이고 로그는 학문을 가리키는 전미사입니다. 즉 정확하게 똑같은 것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생물학에서는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다른 종에서 나타나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 유전자 집단을 가리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캡사이신 수용체 TRPV1 유전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닭, 사람, 쥐 모두 캡사이신 수용체 TRPV1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이 유전자는 아주 오랜 과거 어떤 조상이 가지고 있었는데 닭, 사람, 쥐 등등으로 분화하는 진화의 과정에서 캡사이신 수용체라는 기능을 가진 채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진화의 과정에서 유전자의 염기 서열은 세대가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지속되는 변이의 축적으로 인해서 종간에 많이 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기능을 하게 만드는 중요 부분은 긴 진화의 시간 동안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닭, 쥐, 사람 등등이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능이 똑같은 TRPV1 유전자들을 오솔로그하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서로 다른 종 간의 매운맛에 대한 민감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TRPV1 유전자를 비교하는 것은 이 유전자가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왔으며 현재도 동일한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솔로그라는 용어를 얘기하다 보면 늘 파랄로그라는 용어가 따라옵니다. 파랄로그는 종간이 아닌 동일한 종 내에서 공통의 조상 유전자가 두 개로 복제되었는데 오랜 진화를 거치는 동안에 변이가 축적되어서 기능이 달라진 경우를 가리킵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오솔로그한 쥐와 닭의 TRPV1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를 TRPV1 수용체 평면도와 매치를 시켜보면 붉은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 세포막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는 2와 3의 원통형 도메인을 연결시켜주는 부분이고 파란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 2번 도메인,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3번 도메인입니다. 이 수용체를 실제 세포에 존재할 것 같은 입체적 형태로 재구성을 해보면 1, 2, 3, 4 원통형 도메인이 포켓을 구성하고 여기에 캡사이신이 끼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쥐와 닭의 TRPV1 아미노산 서열을 비교한 이 그림에서 3번 원통형 도메인의 아미노산 서열이 비교적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정적으로 캡사이신이 결합하는 부분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닭의 TRPV1에 캡사이신이 결합하는 결합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닭은 상대적으로 매운맛을 거의 못 느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실험적으로 2와 3번 도메인을 연결하는 곳에 위치한 512번째 아미노산 한 개만 바꿔도 매운맛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아미노산 변화가 매운맛에 대한 민감도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종 간에는 DNA 염기 서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미노산 서열 비교를 통해서 차이를 구분할 수 있지만 같은 종 간에는 염기 서열 변이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미노산을 비교해서는 차이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자생물학적 측면에서 개인의 매운맛에 대한 민감도 차이를 알아보려면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비교해야 합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유럽의 코카서스 인종 80명의 TRPV1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비교한 것입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뭐가 뭔지도 모를 수 있는 그림인데요. 그냥 염기 서열의 변이를 보여주는 짙은 노란색과 빨간색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지만 보면 됩니다. 즉 80명의 TRPV1 염기 서열이 다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변이가 빈번하게 일어난 특정 부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염기 서열 변이가 아미노산 변이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가진 남들과 다른 유전자 염기 서열로 인해서 단백질의 아미노산 한 개라도 달라져 있다면,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바뀐 아미노산으로 인해서 캡사이신이 수용체에 더 잘 결합할 수 있게 된다면 당신은 유전적으로 맵찔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둔감하게 만드는 변이라면 남들보다 더 매운 음식을 잘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겠지요. 더불어 이런 유전자의 염기 서열의 차이는 유전자 발현 차이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키는 변이를 가진 사람이라면 TRPV1 수용체가 더 많아져서 더 민감하게 캡사이신에 반응할 것입니다. 실제로 캡사이신 수용체 TRPV1의 개인별 발현 정도를 알 수 있는 mRNA 양을 보면 개인마다 다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TRPV1이 많이 만들어지면 훨씬 더 쉽게 맵찔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즉 내가 맵찔이가 되게 하는 유전자가 특별히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마다 다른 염기 서열에 의한 아미노산 변화로 캡사이신이 더 잘 결합하게 되거나 매운맛 수용체의 발현량이 많아지면 맵찔이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하나의 유전자 TRPV1 유전자의 유전적 변이를 기반으로 개인별 매운맛에 대한 민감도를 설명했는데요. 또 다른 유전자의 다양성이 개인마다 매운맛에 대한 민감도 차이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운맛에 대한 민감도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에는 미각을 통해 느끼는 짠맛, 쓴맛 등이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쓴맛에 민감한 경우 매운맛에도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한편 매운 냄새, 즉 후각이 영향을 준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매운맛 시리즈를 하면서 가졌던 의문점은 선천성 무통증 환자들이 통증의 한 종류인 매운맛을 어떻게 느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통증을 뇌로 전달하는 신경세포에 있는 NTRK1 그리고 FAAH라는 유전자가 망가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통증과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부어도 뜨겁다고 느끼지 못하고 자동차 사고가 나서 뼈가 부러져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보는 이 논문을 비롯한 여러 논문들에서 이들이 매운맛을 느끼는 정도가 현저히 떨어지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연구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통증의 한 종류인 매운맛을 약하게나마 느끼는 이유는 신경 전달의 메인스트림이 아닌 부수적인 경로를 통해서 뇌로 자극이 일부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맵찔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매운 것을 먹기만 하면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농도의 캡사이신을 계속 먹어서
무뎌지게 만드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극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면 약 10년 전에 외국에 있는 지인이 뜬금없이 삼양식품의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이 처음 나왔을 때여서 그게 뭔지도 잘 몰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라면값보다 우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낼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끊임없이 톡을 보내서 까르보 불닭을 요구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냥 지인이었으면 무시했을 텐데 그것이 딸내미다 보니 결국은 보내주고 말았지요. 그때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강력하게 보내달라는 거야? 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굳이 맵더군요. 근데 짜증이 난 상태에서 먹어서 그런지 어느 순간 짜증이 사라지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멀쩡한 상태에서 다시 먹으니까 너무 매워서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매운 음식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때 몸으로 배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요.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멸치가 단기적 무감각화에 도움이 되나요? 하는 것입니다. 캡사이신에 의한 자극이 계속 지속되면 세포 내 칼슘 농도가 높아져서 매운맛 신호 전달을 차단해 매운맛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과정에서 높은 칼슘 농도를 처리한 경우에는 매우 빠르게 매운맛 신호 전달이 차단되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워 죽을 것 같으면 우유 대신 칼슘 우유를 드세요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멸치를 언급하였습니다. 멸치에 들어있는 칼슘은 주로 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안에서 칼슘이 세포 내로 왕창 빨리 들어가서 재빠르게 매운맛을 차단하려면 액체 상태에 녹아 있어야 하는데 멸치 뼈에 들어있는 칼슘은 액체에 녹아있는 이온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입안에 넣고 오래오래 씹으면 일부가 물에 녹기는 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입안에서 침에 녹는 양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진짜 빨리 매운맛을 없애고 싶다면, 아니 정확하게는 매운맛에 무뎌지려면 차가운 액상 상태에 칼슘과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칼슘 우유가 최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을 끝으로 진짜 뜨겁게 매운맛 좀 봐라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량엄마 과학수다 뜨겁게 매운맛 좀 봐라 Q&A이었습니다.